허갑 국회의원 노웅래입니다. 저는 오늘 수십 년 적폐를 청산할 과제로 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불법으로 조성한 스위스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조속히 환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공식 보고서인 플레이저 보고서는 스위스은행 등에 있는 박정희 비밀계좌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차관자금이나 투자자금으로부터 전체 자금의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 커미션으로 가로채는 불법 행위를 일상적 관행으로 저질렀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1979년까지 우리나라의 외채 누적액은 총 263억 달러,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적어도 26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자금은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 등의 여러 사람의 명의의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입금되었습니다. 이우락 정보부장의 아들 이동우는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인의 관리인은 이우락이며 비밀계좌의 실제 소유는 박정희라고 진술했다고 보고서는 증언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미국의 석유회사 걸프사로부터 3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스위스 유니언뱅크 비밀계좌로 받았다고 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1971년 칼텍스는 100만 달러, 일본 4개 무역 상사는 120만 달러를 제공한 사실도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프사는 호남정유 사장 서정기 명의의 스위스 유니언뱅크 비밀계좌에 20만 달러를 입금시켰고 은행 계좌도 공개됐습니다. 은행 측이 이우락의 사위 정화섭에게 통보한 입출금 내역서입니다. 명의만 서정기로 되어 있고 이우락이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79년 11.6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보안요원 5명과 함께 스위스를 방문해 비밀계좌의 예금주 이름을 변경했고 동행한 5명에게 사례비조로 5만 달러씩 주었다는 것을 제보받았다고 경향신문 문명자 대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은 박정희 스위스은행 비자금을 세탁시키기 위해 1992년부터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기 시작해 지금은 페이퍼 컴퍼니가 기백개에 이르고 세탁되는 비자금이 수조 원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박정희 스위스 비자금과 최순실의 불법 자금 세탁에 대한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 조세 피난처로 빠져나간 자산은 총 88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박정희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의 실체, 박정희 비자금 가차명 계좌의 존재 여부, 계좌 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스위스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박정희, 박근혜, 이우락, 서정기 등의 명의로 된 가차명 계좌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순실이 박정희 비자금 등을 세탁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 등에 대한 정보를 독일 정부에 협조 요청하고 불법 자금 세탁 과정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가 권력형 해외 부정 축제 재산 환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순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의 당리당략적이며 선동적인 행태에 대해 충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빚어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하고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보호 무역 강화와 중국과 일본의 자국 중심주의에 따른 압박, 북한의 핵도발 행위 등 외교, 경제, 안보적으로 매우 위험하고도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이 어려운 시국에 야당은 오로지 대선 승리라는 정치 공학적 당리 당략에만 함몰되어 국익을 외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현재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특검법 제9조 사항에는 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검 검사 측 법률을 다시 검토하시고 야당은 특검이 28일 이전까지 수사에 전념하도록 여론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체 선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역대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 법안은 총 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연장 승인 거부는 2003년 남북 정상회담 비밀 송금과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2건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03년 당시 원외위원장으로서 남북 정상회담 비밀 송금 특검 연장 반대 1인 시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 비밀 송금 의혹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국민 여론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행위는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부적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여러 분야의 분들에게 의견을 들으셨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럼 저희들은 그 판단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의 입장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딱 잘라서 했던 발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특검 또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외부의 압력 행사나 연장 강요는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특검 수사 연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특검의 연장 요청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최순실 국정농단의 의혹과 사건에 관련된 고용태 녹음 파일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고용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 결정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특검은 고용태 일당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고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서도 소환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특검 수사의 형평성입니까? 야당과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고용태는 최순실과 공동 전범의 관계입니다. 피의자로 구속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특검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수사를 안 하겠다면 검찰이 나서서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증거 인멸, 은폐 의혹, 특정 사업 이권 챙기기 의혹, 정권 파괴 및 헌정 파괴 의혹, 언론과 방송 조작 모의 의혹 등 고용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청문회 개최와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야당에서도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요구와 부합된다는 점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야당이 소위 대세론에 취해 정권 교체를 위한 도구로 고용태를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이요 국민적 불신만을 키울 수 있다. 네,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 갑 출신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